여러분, 70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 돈,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심지어 행복까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잘 지키면 70대 이후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성형을 하거나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성형은 한 번 하면 계속 욕심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 위험도 커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거나 특정 식단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살을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름도 인생의 흔적이고 자연스럽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장을 가볍게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한 성형보다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훨씬 오래가는 젊음을 만들어줍니다.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활력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피부도 탱탱하고 몸도 가볍고 기술도 척척 익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시간 앞에서는 평등해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삶의 깊이와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교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세요.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존감을 높이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멋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외모보다 분위기와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여요.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세련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는 품격 있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너무 젊게 하기보다는 얼굴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도 너무 강한 시술보다는 꾸준한 보습과 영양 관리가 더 효과적이에요.
밝고 건강한 표정이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내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을 갖는 게 더 큰 멋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편안하면서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이 가장 좋은 스타일입니다. 진정한 멋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평생 동안 돈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것이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결국 내가 번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안 되지만 적절히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부담 없이 먹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예요.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써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소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정작 내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할 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행복한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빚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후반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경험을 위해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경험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입니다.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투자하세요. 무조건 아끼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행복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소비를 하세요. 돈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남기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조금 아프다고 방치했더니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7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중에는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는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정한 약초나 보조제가 모든 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먹고 효과 봤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을 먹더라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내 몸에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혈압, 심장병 환자는 약과 건강식품이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믿기보다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광고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이 70대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식습관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병에도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메시지나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해보세요. 소통을 자주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집중하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선택을 자꾸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지나간 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경험이 된 거예요.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등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배워보면 생각보다 더 즐겁고 보람찰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늙어버리는 겁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고 마음은 항상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보다는 기쁨을 찾고 후회보다는 만족을 선택하세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70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죠. 나는 이제 배워도 못해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영상 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취미나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배워보세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이 들어서도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자책을 활용하면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나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70대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 돈이 없을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텐데 어떻게 버텨야 하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안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도 줄고 벌이는 적어지고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비, 생활비,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까지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커지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하세요. 노후 준비 미리 했어야죠. 정부 지원을 찾아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현실이 너무 버거운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조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해결책이 보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뉴스만 봐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나와도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늘어나서 지출이 더욱 커집니다.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로 한 달치 생활비가 다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돕기가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 들면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돈이 없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함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고 지출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거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을 매번 해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모임에서 돈 걱정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이 생기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월세나 관리비 같은 필수 지출은 줄일 수도 없어서 부담이 더 크죠. 병원비, 약가, 식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끼고 아껴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마냥 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나 소소한 부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변동 지출을 정리해보면 예상보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달 생활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등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와 같은 고정비는 꼭 내야 하지만 외식비는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지출입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3달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짜고 생활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원을 추가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마련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한 3달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우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는 돈을 비상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어디에 보관할지도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저축하거나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적이면서도 작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잘 모르면 위험할 수 있지만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 한 칸을 세놓거나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무작정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공부를 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돈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을 벌려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과 복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장년층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이 중요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급식이나 공공일자리,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면 복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복지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령,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잡한 서류 절차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번거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지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한 후 매달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부담이 줄어들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민하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생활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복지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무료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미활동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 좋겠죠. 복지 혜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경제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벌기가 어렵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기만 한다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줄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를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면 뜨거운 물 사용을 줄이고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도 요금 절약을 위해서는 설거지나 세탁할 때 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비 절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을 볼 때는 미리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마트를 이용하거나 10일 행사 상품을 활용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한 달, 1년 후에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는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종이에 직접 적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기록할 때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공과금, 의료비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돈이 새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면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으로 예산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지출은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필요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몇 달만 꾸준히 기록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알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은 작은 습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쓰고 불필요한 곳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지,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고 있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점검해 보세요. 요금제를 낮추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자동 결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할 때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일이나 할인 행사를 이용하되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사용하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부족하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절약 방법을 실천해 오셨나요? 혹시 효과를 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생활 꿀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거나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모임을 다녀도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고 집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내가 편안할 때 유지하는 것이지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와 진정으로 잘 맞는 몇몇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나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 피로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모임에 참석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온다. 누구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임에서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피곤한 자리나 부담스러운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면 모임보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운 관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나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것은 아직 나 자신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해 취미 생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취미가 곧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 예를 들면 뜨개질이나 도자기 만들기 같은 취미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알차고 보람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도 꾸준히 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취미를 찾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자연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줄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몸을 돌보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역사, 자기계발 관련 책은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책을 읽으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평온해집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아직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겨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고혈압, 불면증, 소화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피곤함을 느낀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내 삶이 더욱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매일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하는 부담이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우면 정이 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깊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만 연락을 유지하면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많은 관계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언제든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즐거운지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적은 노력으로도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수십 번 만나도 불편한 관계보다 가끔 만나도 편안한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무조건 가깝기만 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나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손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제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엮이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대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적당한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교류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벼운 산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교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과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교류 방식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살을 쬐며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점심 식사는 건강한 음식으로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겨보세요.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려면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과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나 재능을 활용하여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면 혼자서도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감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는 많은 모임보다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루틴 만들기, 취미 찾기, 경제적 심리적 자립, 인생 후반전의 목표 설정 등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